제 생각은 나름 무난한 걸 골랐다. 굳이 엄청 먼 데서 안 찾아도 된다. 그다음에 철산 레미안이 좀 더 눌림당할 거예요. 본질은 같아요. 그래서 싼 거를 사는 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아도 어차피 다 같이 오른다. 그 생활권이면 합격이다. 저희가 최근에 고민 상담 게시판을 올렸잖아요. 만들었죠.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네. 고민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딱 한 분을 뽑아봤습니다. 근데 그 사연에 보면은 뭐 사연은 없고 아파트 중에 뭐가 낫나요? 맞아요. 결론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던데요. 맞아요. 야, 이건 사연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올려주실 때 네. 본인의 뭔가 경제적인 상황이나 처해진 그런 네. 상황들을 같이 올려주시면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딱 한 분을 뽑아봤는데 네. 이분은 자기의 뭐 자금 사정, 네. 가족들, 직장 여부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셔가지고 네. 랭구님께서 이분을 좀 솔루션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해줄 수 있죠. 진짜 개인 상담 컨설팅급이죠. 예, 사실 깊게 들어가면. 완전 럭키 구독자분이시네요. 근데 내용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이 적어주신 것 같던데. 맞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금천구에 거주 중인 땡땡님 팬인 40대 주부입니다. 저희는 외벌이 5인 가정. 와, 대단한데요. 와, 애가 3명이라는 소리죠. 사는 곳은 서울 금천구 관악 벽산 5단지. 와, 여기 겁나 오르막인데. 자, 초중고 아이들이 골고루 있어서 방이 4개 필요하지. 방 4개 필요하지. 인정. 42평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싸게 매수해서 올 수리하고 지금 8년째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단지 안에서 학원 생활 편의가 해결되어서 살기 좋았습니다. 야, 뭐 2017년도면 나쁘지 않네요. 매수 시기도. 인테리어에서 살면은 뭐 좋죠. 하지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원 거리가 멀고 학교도 멀어져서 불편해졌습니다. 또한 평지에서 살고 싶어서 평지 이야기 나왔네. 평지에서 살고 싶어서 갈아타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네요. 아이들 학교 문제, 그 다음에 평지 살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알아보셨네요. 이사 갈 후보지로 선정한 곳은 3곳입니다. 1번 금천구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1, 2, 3차가 있죠. 광명 철산 레미안자이. 야, 구축 중에 거의 뭐 터줏대감이죠.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최근에 지금 이제 갓 입주를 이제 앞두고 있는 뭐 그런 신축 아파트죠. 근데 3개 중에 뭐가 문제일까?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전학 안 가고 다닐 수 있어서 좋다. 8년차 신축이다. 그리고 2027년쯤 되면 신안산선 개통 계획도 있다. 더블 역세권이 될 수 있다. 근데 사실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걸어서 한 15분 가야 되는데. 조금 멀긴 하네요. 네, 어쨌든 뭐 그런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상승을 기대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광명 철산 레미안 자이는 학군지 이제 초중고가 다 있고, 그리고 이제 철산 지역의 나름 대장 아파트고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다만 광명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향후 가격 상승이 확실할지 의문입니다. 이건 잡아드려야 되겠네요. 같은 평수와 학군 생활권인데도 광명 두산 위브 트레지움이 1억 원 싸다는 점에서 광명동하고 철산동의 입지가 차이가 난다. 가격에 반영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광명 두산 위브 트레지움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거의 딱 붙어 있어요. 초등학교도 똑같은 곳을 가고. 근데 사실 동은 다르죠. 근데 여기가 광명동은 아니거든요. 두산 위브 트레지움이. 여기 한동으로 빠지던가 뭐 그럴 텐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철산동이라는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광명 사거리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입니다. 하지만 입주가 끝난 뒤에 철산 레미안 자이하고 가격 격차가 벌어질까 판단이 어렵습니다. 광명동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신축 대단지라고 하더라도 혹시 밀리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을 또 합니다. 세 단지를 비교해보면 이제 전부 33평, 뭐 35평 그 사이에 있고요. 철산 레미안자에는 이제 금액대가 11억 5천. 금천 롯데캐슬하고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금 12억 초반에 매물이 있다고 하네요. 좀 더 비싸네요. 이제부터는 이제 실컷 다 골라놓고는 걱정, 사면 안 될 이유를 적겠죠, 보나마나. 패턴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해요.
아, 이래서 내가 사고 싶은데, 갈아타기 하고 싶은데 하다가 내가 검토한 곳이 여긴데, 근데 말이에요. 지금 뭐 대책이 나왔잖아요. 맞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분명히 나올 거예요. 9.7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르는 분위기라 금천 롯데캐슬 인근 부동산을 다녀보니까 매수자들이 늘고 있고 롯데캐슬 1차에 나온 매물은 집을 보기 위해서 예약자가 12명이나 있었습니다. 임장을 다녀오니까 마음이 더 급해지고 저희 집을 또 매도해야 되는데 최근 6억 5천에 실거래가가 있었지만 627 이후로는 손님이 없어서 6억 5천에도 거래가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려는 집은 가격이 오르고 저희가 지금 싸게 내놔야 할 것 같은데 고민이 큽니다. 남편은 지금 집을 팔면 6억 5천에다가 여유자금 1억 5천을 합쳐서 지금 총 8억 정도의 자금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세금을 또 감안해야 되고 대출을 또 5억이나 받아야 되고 이래저래 하면 부대비까지 감안하다 보면 13억 되거든요. 13억에 가까운 집을 사야 되는데 좀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한다. 5억을 대출을 받으면 매달 이자가 250만 원 정도. 감당은 한데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5인 가족이다 보니까 평형을 또 줄일 수가 없고 또 금천구랑 강명만 본 이유가 남편분의 직장이 독산역이네요. 다 가까운 곳이네요. 자, 아이들 학교도 금천구라서 또 타 지역으로 바로 옮기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민을 딱 정리해줬어요. 스스로 고민을 정리해줬어요. 원래는 제가 고민을 정리해줘야 되는데 지금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부터 걸림돌이다. 이미 본인이 비싸다고 정의를 해버렸어. 그럼 뭘 할 수 있는 거죠? 집값이 비싼데. 근데 만약에 집값이 싼 거 같은데 라고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완전 달라지잖아요. 네. 갈아타기를 하는 게 맞을지. 이 부분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집을 이제 살면서 오히려 이제 내 집만을 좀 더 늦게 한다는 거죠.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갈아타기를 하는 게 어떨지. 세 번째는 갈아타기를 한다면 후보지 세 곳 중에서 어디가 향후 투자 가치가 좋을지. 1번, 2번에서 이미 지금 집 안 사겠다고 다 해놓고 3번을 또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4번은 이제 또 전망은 어떨지. 제가 전망이 좋다고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자, 랭구님의 갈아타기 영상도 보았지만 여전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 강의를 듣고 입지 분석을 이제 뭐 수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을 사야 하는 시점이 정말 어렵습니다. 40, 50대가 되니까 집에다가 전 재산을 넣을지 그게 맞는 건지 지금 선택이 훗날 큰 짐이 되지 않을까 여러 생각이 듭니다. 와, 매달 이자 250만 원이면 1년이면 거의 3천만 원이네요.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집값이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보면 3천이 작을 수도 있는데 매달 내 월급에 250을 넣는다 생각하면 그것도 장난 아니죠. 그렇죠. 올랐을 때 이야기지 사실. 매달 나가는 거는 불변이니까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랭구님의 소중한 조언이 저희 부부에게 재산을 지키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나치는 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감이 크네요. 제가 뭐 잘 모르는데. 그러면 하나씩 한번 풀어나가 볼까요? 네, 좋죠. 구독자분께서 가장 처음에 질문 주신 지금 비싼데 당장 갈아타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비싸다 판단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결국 이제 타이밍에 대한 건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가장 먼저 큰 마인드적인 장벽이 집값은 이미 비싸다고 정의한 거거든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사실 한 5천만 원만 올라도 이미 너무 오른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파트 서울 가격이 10억이 넘어? 말이 돼? 최근에 1억이 올랐네? 말이 돼?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이걸 객관적으로 내가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지금부터 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영원히 부동산은 비싸다고 얘기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잠실헬스가 2년 전에 10억 이상 저렴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근데 2년 전에 잠실헬스 보고 와 너무 저렴한데 지금 사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말이 돼? 잠실헬스 그 구닥다리 아파트가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뭐 경기가 어쩌고 뭐 글로벌 뭐 상황이 어쩌고 하는데 말이 돼? 그렇게 정했을 거거든요. 근데 10억 넘게 올랐잖아요. 결국 뭐가 문제냐면 이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10년 넘게 해봤거든요. 아무리 전망을 해주고 이렇게 해도 그건 내 생각인 거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상대방이 설득될 수 있느냐? 본인 스스로 깊게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때 설득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발을
안 넣고 밖에서 봤을 때는 설득이 안 됩니다. 내 이야기를 한번 들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는데 남편이 아니 250만 원 감당할 수 있어? 너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 아니 집값 안 오르면 사실 꼭 사야 되는 거 아니잖아. 지금도 괜찮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절대 상대방을 설득을 못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또 맞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국 뭐냐면 자기 자신이 전혀 설득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계속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변경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게 되려면 제 경험상 시장을 깊게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미처 몰랐던 가치관이 뭐가 있지?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이제 그런 것들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깊게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분이 이제 갈아탈지 말지도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돈을 모아서 나중에 사는 게 어떤지 이런 것도 했거든요. 근데 이 갈아탈지 말지 그럼 2년 뒤가 돼서는 집값이 뭐 제자리일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갈아탈 집은 그래도 지금 보유한 집보다는 분명히 더 좀 비싼 집을 갈아타게 할 거예요. 네. 어쨌든 돈을 버텨야 되는 건 확실해요. 2년 뒤가 되더라도. 자, 그랬을 때 그 결정을 결국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조금 더 부담을 가지고 갈아타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집값이 10억 있다가 8억 밑으로 내려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가 무리가 되더라도 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큼 무리할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갈아탈까 안 갈아탈까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까지를 내가 무리할 것인가. 이것만 정해두면 그래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지. 그러면 갈아타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한 게 갈아타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거냐 이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항상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레몬님 제가 대출 5억 해도 될까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저는 무조건 안전하게 하라고 하죠. 소득 대비 뭐 대출 이제 이것저것 다 뺐을 때 본인이 뭐 한 달에 뭐 300을 벌면 그 중에 25% 정도만 써야 됩니다. 왜? 나머지 또 쓰는 금액들이 있으니까. 주거 비용이 50%까지 넘어가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평균은 30%인데 좀 내려오면 안정적이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이분이 이제 주변에 반대가 있어요. 남편분의 반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좀 더 나아가면 시댁의 반대도 있을 거고 더 나아가면 본인 이제 가족분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상대방을 설득을 절대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내가 설득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게 아니라 남편이 그냥 야 지금 우리 조금 무리해서라도 허리 졸라매고 한번 갈아타볼까? 이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는 거죠. 이걸 내가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책임이 나한테 오잖아요. 다른 사람이 먼저 이렇게 푸시에 와가지고 못 이기는 척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보통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내가 먼저 니즈가 있는데 특히 여성분이 먼저 니즈가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반대했을 때 혹시나 잘못되면 그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되잖아요. 그 내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조금 더 편안한 곳에서 애들 교육시키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잘못되면 또 지탄받으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먼저 설득해야 돼요. 내가 왜 갈아타려고 하지? 무리 안 하고 내가 그 원했던 조금 더 안정적인 집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하는 거 이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없잖아. 무리도 안 했으면. 그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설득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득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나조차도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 안 오르면 어떡하지? 또 그 오르는 거에 대한 기대치도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오르면 다 같이 오르니까 지금도 이미 집이 없는 분이 아니라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면 다 같이 올라 좋은 거고 떨어지더라도 다 같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 입장 1주택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똑같네요. 그냥 떨어지면 이제 다음번에 이제 낮은 금액으로 갈아탈 수 있잖아요. 또 근데 그렇게 하면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갈아타게 하고 나면 갈아탄 건 많이 올라가고 이전 거는 안 올라가고 뭐 이런 쪽으로 또 생각하니까 갈아타기가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또 했던 게 뭐냐면 뭐 2년 뒤에 돈을 더 모아서 갈아탈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이건 제가 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요? 지금 이분이 검토하고 있는 아파트 금액대가 10억이 넘어요. 서울의 평균치가 넘습니다. 그러면 33평이라고 했을 때 평당 3,500좀 됩니다. 한 11억에서 12억이면요. 이 정도면요. 과거부터 쫙 검토를 해보면 연평균 상승률이 대략 10% 가까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만약에 2년 뒤에 집을 산다? 그럼 10억이 넘죠. 네. 한 2억 정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네. 자, 그러면 이제 매년 1억이 올랐다는 소리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만 1년 동안 저축 가능한 금액이 1억 이상이다. 그러면 천천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1년 1억이 안 된다. 그러면 저축하는 시간보다 얘가 더 빨리 도망갑니다. 그럼
사야겠네요. 명확하네요. 과거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왔어요.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인데 부부가 이제 수업을 들어왔는데 레모님 저희가 5억밖에 없는데 이야. 한 8개월만 더, 한 1년만 더 기다렸다가 사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물었는데 이 사람들 매년 1억씩 모으더라고요. 이야. 매년 2억 이상씩을 벌고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8개월 기다려서 그냥 바로 강남에 사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 맞거든요. 5억에다가 8억 더 13을 가지고 좋은 걸 살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 일반적이지가 않죠. 네. 끽해봐야 100만 원, 200만 원 겨우 모으거든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집을 사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언제 모아서 언제 삽니까? 미국만 하더라도요, 대출을 8, 90%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미국도 그렇게 대출 받아서 집 사요? 네. 다운페이라고 하는데 우리 실투유란 말을 하죠. 내 돈 얼마 깔 거냐. 그게 10%, 20%밖에 자기 돈 안 넣습니다. 나머지 80% 넣어가지고 내 집 마련하고 30년 넘게 그거 갚아 나가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95%도 이상합니다.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이야. 옛날에는 98% 대출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 돈 한 2%만 있으면 집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집값이 안 올라가니까 그래도 집을 안 샀거든요, 일본은. 근데 최근 한 10년 동안 일본 지금 진짜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한국도 대출이 나쁜 게 아니라 집값이 안 올라가는 집을 대출을 해서 사면 그게 나쁜 거죠. 평당가가 뭐 1,000만 원 이하짜리 아파트, 연평균 상승률이 3% 안 됩니다. 그걸 사면 대출 금리가 지금 4%대이기 때문에 사면 적자예요. 집값 올라봤자 적자예요. 근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아파트는 연평균 상승률이 7에서 10% 사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켜도 4%대잖아요. 네. 결국 내가 또 돈을 먹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3개의 아파트를 네. 알려주셨는데 네. 여기서 아파트를 선택할 때 네. 가장 1순위로 고려해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당연히 입지죠. 두 번째는 이제 이분이 실거주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본인의 이제 거주 환경을 생각해야 되죠. 만약에 뭐 애도 없고 그러면 사실은 뭐 이렇게 뭐 학군이 이런 거 좀 지금 덜 중요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애가 지금 이제 워낙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중요 요소가 되겠죠. 결국은 입지 안에서도 학군이 1번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주 근접, 교통이 2번. 그러면 랭구님이 네. 만약에 구독자분이 빙의를 해서 네. 산다고 한다면 고민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 딱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누가 봐도 금천 롯데캐슬이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금천구 대장이거든요. 아. 지금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장이 딱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1차가 조금 단지가 좀 크기는 하지만 1차가 단지가 조금 더 크기는 한데 3차가 이제 좀 단지는 작지만 그래도 또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신안산사 생기면 그쪽하고는 조금 더 가깝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네. 아마 왜 3차를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한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1차부터 검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하고요. 물론 제 금액에 맞춰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광명 철산자에는 옆에 초중고가 딱 붙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 또 상업지가 있어가지고 또 인프라 잘 돼 있고 역하고도 뭐 완전 가깝진 않지만 나름 걸어갈 만하고 아파트 너무 조용하고 좋고 애들 키우기 너무 괜찮고 광명 센트럴 알파크는 최근에 이제 오픈하기 전에 구경하게끔 하는 거 사전 단지 점검 했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 뿅 가요. 아 너무 예뻐서 왜냐면 앞에 막 분수대에 물 와. 쫙 흐르고 막 그 신축 아파트 보면 진짜 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정해줘야 돼요. 지금의 신축 아파트랑 옛날 구축이랑 상품성 측면에서 차이가 좀 나긴 납니다. 반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철산동은 아니죠. 그래서 단점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야, 이 세 개 진짜 박빙이다, 박빙. 아 잘 고르셨네요. 그럼 구독자분이 제 생각은 나름 무난한 걸 골랐다. 굳이 엄청 먼 데서 안 찾아도 된다. 왜냐면 지금 이분이 멀리 갈 생각 이미 없고 네. 또 직장도 독산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딱 지금 적정 수준의 아파트가 지금 우리 옆에 눈에 지금 3개가 있는 거예요. 컨셉만 달라요. 네. 금천구인데 옆에 인프라가 아파트 그거 빼고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 컨셉이고 철사는 이제 아파트로만 구성되어 있는 완벽한 입지고 하나는 완전 신축. 컨셉이 완전 다르죠. 행복한 고민인데요. 한 개만 골라주세요. 제가 만약에 젊은 사람이었으면 저 센트럴 알파크로 갔을 것 같아요. 좀 젊었으면. 네. 신축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신축에 대한 수요가 꾸준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 교육 환경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철산 레미안 자이를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초중고 다 있지. 그냥 무난해요. 너무 무난해요. 그리고 구축엔에 불구하고 시세가 그렇게 많이 안 밀리거든요. 그만큼 입지가 좋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철산동에 이제 입주를 많이 하면 이제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거는 전세 가격만 문제가 되지 매매 가격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시너지를 받으면서 같이 갑니다. 천장을 계속 열어주거든요. 철산 레미안 지금 뭐 12억에서 14억, 15억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만큼 뜨겁고 관심이 많고 오히려 이제 금천 이런 곳은 관심을 덜 가지게 되고 그 동네 사람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철산 레미안자이 참 무난하다. 근데 그렇지만 아이들 또 학교 옮기지 않는 걸 생각해보면 금천 롯데캐슬 why not? 이것도 괜찮은데?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 따라 달라지는 거다 보니까 네. 이분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고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재테크를 고려하시는 거거든요. 재테크를 제가 한번 좀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고만고만하다는 결론인데 한 그래프 몇 개만 보여줄게요. 네. 자, 롯데캐슬도 이제 연식이 좀 됐습니다. 16년이니까 벌써 이제 9년 차 됐거든요. 네. 그다음에 레미안 철산자이도 2009년이니까 이것도 좀 됐죠. 16년 된 거거든요. 누가 지금까지 비쌌을까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파란색이 조금 위에 있네요. 그걸 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 애매합니다. 거래가 좀 띄엄띄엄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사실 거래가 많이 있었던 시기들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어쨌든 롯데캐슬이 철산 레미안보다 아래에 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확실한 건 네. 그래도 서울이다. 그래도 역세권이다. 그래도 나름 준신축이다. 그래도 대단지다. 옆에 아파트로 쫙 감싸져 있다. 조품하다. 그 정도의 입지를 갖춰줬기 때문에 이 시세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동네 생김새만 보면 철산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생김새만 보면 양주 옥정 신도시가 서울에서 제일 멋져요. 제가 봤을 때. 생김새만 보면 신축에다가 뭐 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입지를 봐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보면 가치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사실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다만 지금 롯데캐슬이 입주 물량도 적고 주변 이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매물상으로는 좀 더 높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철산 레미안이 좀 더 눌림당할 거예요. 근데 본질은 같아요. 그래서 싼 거를 사는 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재테크 측면에서는. 네. 지금 1억 이상 철산 레미안 자기가 저렴하다고 하면 이거를 저렴한 걸 사는 게 또 유리합니다. 근데 별 차이는 없다. 나중에. 그리고 33평대를 지금 비교해봐도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이분이 검토하고 있는 33평이거든요. 근데 이제 25평, 평형별로 다 비교를 해보면 결국은 같다. 같은데 롯데캐슬이 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학교를 안 옮겨도 되니까 롯데캐슬을 선택해도 저는 무방하다. 그거 조금 5천만 원 싸게 철산 레미안을 안 사고 그냥 롯데캐슬을 사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광명에 있는 아이파크죠. 아이파크는 지금 1억 이상 비싼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1억 이상은 비싼 상황을 유지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 10년 동안은 잘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철산동이 아니라는 단점은 있지만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나름 브랜드에, 나름 적당히 대단지에 또 아파트가 4개가 어우러지면서 거기 딱 센터에 가면 진짜 완전 택지 개발지구 느낌 나거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하고 아파트 단지 사이 조금 문제됐던 것들 다 정비도 많이 하고 있고 큰 길가가 이렇게 잘 돼 있어서 나름 아파트 갈 때 주택을 많이 안 지나가고 바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점들이 조금은 상쇄되고 있다. 그래서 혹여나 신축을 좋아하면 저는 신축을 선택해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에 신축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신축 선호 현상이 오래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입지가 약간 낮은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신축으로 커버를 해버리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은 그 관계를 쭉 갈 것 같아요. 입지가 엄청 차이 나는 게 아니라 한 클래스 딱 차이 나거든요. 한 코스 차이 나니까. 조금 웃돈을 주고 사도 되는데 대신에 그게 무리한 수준이라면 깔끔하게 그걸 포기해도 된다. 그러니까 재테크 차원에서 거의 똑같다고 지금 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로는 철산 레미안 자이. 그 다음에 그냥 정말 이제 거주했던 금천구에 가까우니까 회사도 사실 롯데캐슬이 더 가까워요. 한 코스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롯데캐슬도 참 무난하다. 이 2개 중에서 한번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 질문. 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뭐 9.7 대책 이후 향후 1, 2년 집값 전망 어떨지 물어보셨는데 사실 최근에 영상을 올렸죠. 뭐 이분을 위해서 올린 건 아니었는데 그거만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전망을 너무 맹신하지 마라. 너무 이렇게 흔들릴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영상에서는 2급지는 사실 그렇게 고평가된 게 아니다. 1급지가 천장이 열렸기 때문에 사실 같이 따라갈 일만 남았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리스크가 거의 없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그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야기예요. 네. 만약에 내년 초에 코로나 2탄 더 센 게 만약에 왔다. 돈 풀어야 되겠죠. 네. 금리 바로 급등하겠죠. 집값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측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예측을 못합니다. 아마 못할 거예요. 그 누구도.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완벽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런 변수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의 아파트 그리고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났을 때 여전히 수요가 많은 입지의 아파트 그걸 선택해서 오래 가져가면 그런 리스크의 시기가 한두 번 오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기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가는 거지 그 완벽하게 내가 전망해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선택하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분이 살려고 했던 아파트들은 네. 2급지예요? 정확하게 2급지죠. 물론 이제 서울이라는 곳이 워낙 25개구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냥 1, 2, 3개 급지로 나누는 편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게 커요. 한 5개, 7개 정도 나눠야 되긴 하는데 3개로 나눴을 때 2급지 안에 들어오죠. 근데 이걸 5개 이상 나누면 저 밑으로 가죠. 3급지와 4급지 사이로 가죠. 당연히. 이분이 전 재산을 넣을지 말지 그건 안 되지. 아까 신축을 사면 제가 봤을 때 좀 타이트한 것 같아요. 더 내려도 돼요. 금액 한 1억 정도 더 저렴할 수 있는 단지 사도 돼요. 그리고 아까 철산 레미안 차이 옆에 아까 1억 더 저렴하다고 얘기했던 두산 위브 사도 됩니다. 사실 이게 철산동에서 1억 비싼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잘 계산해보면 여기 초중고가 다 가까이 붙어있는데 얘는 초등학교 가까워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조금 더 비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모양 얘 이렇게 생겼는데 얘 이렇게 생겼거든요. 역은 여기 있어요. 누가 여기 가까워요? 얘가 가깝죠. 그 다음에 브랜드가 두산 위브인데 레미안이에요. 그러니까 역 가까우니까 2%, 레미안이니까 5%, 초중고가 더 가까우니까 2% 합치다 보면 이게 한 8% 비쌉니다. 그 가격이 10억이 넘기 때문에 1억이 비싼 거지. 꼭 그게 철산동이고 이게 그 철산동이 아니기 때문에 1억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입지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사실 사도 되는 거예요. 같은 생활권이냐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위례 같은 경우도 사실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다 같이 가거든요. 송파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도 하남도 있고 성남도 있고 다 섞여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일단 내 전 재산을 넣을지 말지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된다. 무리하지 않아도 어차피 다 같이 오른다. 그 생활권이면 합격이다. 이런 생각으로 초이스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분께 엄청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유사한 고민들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이야기가 모르겠어요. 어떤 포인트가 또 확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떤 특정 포인트가 와닿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이런 포인트에서 뭔가 교감이 있었구나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 저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또 본인 사연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게시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